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성명리의 매산입니다. 요즘 입춘 지나고 우수 또 좀 있으면 경칩이 오는데요. 아직 날씨가 쌀쌀합니다. 저도 감기가 조금 들어서 음성이 별로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감기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도 전 시간에 이어서요. 실명을 가지고 또 지난번처럼 다른 명을 이제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 시간 때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사저 팔자 명리학이 다른 학문하고 달라서 여러 가지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너와 나, 우리 부모, 형제, 자식, 배우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뚝 떨어져 있는 모르는 미지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울타리에서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같이 생활하는 우리 육친, 다시 말하면 왜 부모, 형제, 또 배우자, 자식에 대한 얘기니까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차분차분히 한 번씩 들어가 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칠판 잠깐 한번 볼까요? 이 명은 저희 집에 손님으로 오셨던 분인데요. 곤명입니다. 올해 60세죠. 호랑이띠입니다. 자, 우리가 팔자를 보는 순간에 제일 먼저 뭘 본다 그랬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뭐 음양 오행은 이런 건 뭐 여러분들 다 이제 아시는 거니까 다 건너뛰고요. 기본적으로 이 어떤 팔자에서 천간에 드러나는 글자, 이 글자가 그 사람의 그 명이 살아가는 동안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글자라고 했습니다. 천간에 드러나 있는 글자. 자, 이 명 같은 경우는 자, 연, 월, 일, 시. 어떤 책을 보게 되면요, 또 이렇게 연월일시를 오른쪽서부터 쓰지 않고 왼쪽으로 이렇게 또 명식을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또 잘못된 거죠. 우리 팔자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지구의 공전과 자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좌측으로 쓰는 게 맞습니다. 또 우측에서부터 좌측으로 쓰는 건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아무튼 이렇게 연월일시에서 연주, 월주, 일주, 시주라고 그랬죠. 그 중에서 일주가 나를 대표하는 글자다. 그럼 주변에 나머지 세 글자가 어떤 글자가 있느냐? 자, 내가 키 터일 때 교육 왔으네. 아이고 이제 내가 키 터일 적에 내 주변에 환경이 어떤 겁니까? 개수 2개와 임수 1개가 있습니다. 이 글자는 나에게 전부 다 뭡니까? 토국수에 가서 재성에 속하죠. 내 팔자에는 나를 빼놓고는 편재와 정재만 이렇게 등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팔자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살아가면서 중요해서 재성에 연관되어 있는 그런 명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천간의 글자가 또 정해져 있죠. 그 다음에 뭘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격국용신 다 좋아하는 격국용신을 한번 볼까요? 격국용신을 따질 적에 어떻게 봅니까? 자, 월지의 기준을 둬서 본다 그랬죠. 월지. 월지는 지장간의 글자가 뭐가 들어있습니까? 계신기가 들어있죠. 계신기 중에서 볼까요? 이렇게 계신기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자, 기토는 나와 똑같은 글자가 빼고 금의 성분이 이 팔자 중에서 천간에 드러나 있는 글자가 없죠. 그 다음에
개수, 수를 보니까 천간에 세 개가 다 임수와 개수가 세 개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개수를 기준으로 해서 격을 잡는다. 이렇게 잡으면 요 개는 뭡니까? 재성이죠. 그러니까 이 팔자는 원래 제격입니다. 네. 원래 이 팔자는 제격인데 또 지지를 가만히 보니까 뭐가 들어있습니까? 사유축 금국이 이루어져 있죠. 네. 일과 월과 시에 이렇게 사유축 금국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적에는 지지의 국을 우선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기가 있다면 본기로 사용하는데 본기가 아니고 제일 후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아닙니까? 3순위에 들어갔을 때는 국으로 보는 것이 더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팔자는 원래는 제격이었지만 지지에 국을 짜서 격은 제격이었지만 국으로 짜서 금국으로 격을 잡는 것이 맞는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금이라는 글자는 뭡니까? 금의 글자는 식신이나 상관의 글자죠. 그러니까 제격이 변해서 식상국으로 변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요 격은 사유축 금국을 이렇게 봐가지고 식상국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요렇게까지 본 게 이제 식상국인데, 요 팔자를 이 8글자에서 식상국을 짰죠. 그 다음에 지금 대운이 들어와 있는 게 정미대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요 우리가 체를 얘기할 때 먼저 요 8글자를 체를 보지만 이 대운이 정해져 있다 그랬죠. 태어나는 순간 팔자와 같이 등장되는 글자가 대운의 글자입니다. 지금 요 대운이 들어와 있는 게 지금 2년 전에 57에 들어왔는데요. 지금 현재는 요 글자 대운의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요거까지도 이제 체를 잡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 대운 기간에는 요거까지 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이라는 글자와 이민년의 임이라는 글자가 합하게 되죠. 네, 이렇게 합이 됩니다. 정의가 합이 되죠. 이렇게 합이 됐습니다. 두 글자가. 이렇게 두 글자가 합이 됐다는 걸 먼저 아시는 이유는 왜 그럴까 하냐면 올해 임인년이 들어왔을 적에 임과 정은 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천간에서 먼저 합이 이루어졌으면 뒤에서 들어온 것이 합할 수 없다. 합이 푸는 거 아닙니다. 예, 지지에서는 합을 만나게 되면 합을 풀어버립니다. 그러나 천간에서는 이미 먼저 합이 되어 있으면 뒤에 글자는 합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차후의 문제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아무튼 이 대운에서 임과, 다시 말하면 이건 편제죠. 편제와 인성이 둘이 합돼 있다. 네, 이렇게 되면 요 기간 동안에는 재와 인이 합했다는 얘기 뭘 얘기합니까? 본과 인서, 문서가 합쳤다는 얘기죠. 합했다는 얘기는 두 글자가 자기 기능을 다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도 문서도 묶여 있으니까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사라진 건 아닙니다. 예, 활용도가 떨어진다. 묶여 있기 때문에 자기 기능이 상실되어 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미라는 글자는 지금 이 글자는 지금 뭡니까? 이렇게 충미충이 이루어지죠. 충미충이 이루어지고 인미가 이루어지지만 요건 다 체에 있기 때문에 체는 지난번에 뭐라 했습니까? 정물이라 그랬죠. 정물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제 움직일 기동만 하고 있는, 이렇게 태세만 갖추고 있는 거지 현재 움직이질 않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한번 보시고, 또 공망도 한번 지난번에 봤죠. 이렇게 팔자가 이렇게 되면 그다음 공망이 또 어떤 건가? 공망은 여러분들 지난번에 보는 방법을
우리가 연주공망, 뭐 일주공망, 4대 공망 뭐 이렇게 있지만 우리 자평 시대에 들어와서는 일주공망을 위주로 해서 본다고 했습니다. 근데 일주공망은 여기 보니까 기사죠, 기사. 기사라면 사에서 뭐가 출발한다고요? 사는 여기죠? 사에서 뭐가 출발한다? 기가 출발한다. 기, 경신, 임계, 갑을. 갑을 떨어지는 자리가 지지로는 술해의 자리죠. 그러니까 이 명의 공망은 술해가 공망이다. 이렇게 참고적으로 아시면 돼요. 여기 지금 술의 공망이 지금 없습니다. 지지에 술도 없고 해도 없습니다. 이렇게 공망이 없는데 바깥에서 만약에 술이나 해가 들어오게 되면 공망이 적용되죠. 그러나 현재는 적용되질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튼 요 팔자에다 대원까지 합쳐서 정물로서 체락을 하는데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적에 올해 이제 임인년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임인년이 들어왔을 때 임은 아까 이 정화, 대원과 합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 팔자가 이 세 글자에 정화가 다시 없는 이상 합할 수가 없습니다. 합하자니까 임수는 뭡니까? 이거 재가 되죠. 네. 재가 들어오는데 지금 방해하는 글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재가 들어오는데 여기에 물의 글자가 없죠. 재의 지지에 물의 글자가 없죠. 자나 해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릴 적에 이렇게 임이 들어올 적에 지지에 자기의 성분인 물이 있으면 안착하기가 쉽다 그랬죠. 네. 일단 방해하는 글자가 없기 때문에 나쁜 건 아닙니다만 확실하게 내 거가 되지는 못한다. 왜? 이거는 상해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지난번 말씀드렸죠. 아무튼 임수가 올해 재 성분이 들어오고 있는 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인입니다. 인은 저 호랑이죠. 호랑이인데 짐승인데 요건 목의 글자죠. 예, 목의 글자입니다. 목은 어떻습니까? 목국토죠. 이거는 목국토니까 이게 뭔가 관성이 들어오는 겁니다. 네. 관이 들어오는데 이 글자에서 관이 바로 들어오기 전에 먼저 대운의 미를 건드리게 되죠. 인미가 뭡니까? 귀문이죠. 네, 귀문을 동하게 됩니다. 귀문을 동하게 되면 미는 어떻습니까? 이 삼합국을 짠 금국의 축하고 뭐가 됩니까? 이게 충이 되죠. 그러니까 이 대운의 글자는 대운과 체의 글자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동물이 들어와 가지고 동하게 할 때 이 글자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럴 적에 이렇게 인미를 동하게 되니까 미가 충을 이루어지게 돼서 뭘 만듭니까? 삼합국을 건드리게 되죠. 삼합국이 움직일 때 여러분들에게 지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삼합국이 움직일 적에는 제일 먼저 봐라. 뭘 보냐? 천간에 드러나 있는 글자가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 천간에 드러나 있는 글자가 이렇게 삼합국이 요동을 칠 때 뿌리가 없으면 그것에 피해를 입기가 쉽다. 그러면 이 글자가 재성입니다. 지금 이 드러나 있는 글자는 임수도 개수도 다 재성인데 요 임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왜? 요 글자는 기능이 정지되어 있으면서 보호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정화가 임수를 기능을 정지시키면서 지금 보호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 글자는 뿌리가 없어도 관계없이 보호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양쪽에 있는 개수는 지금 보게 되면 뿌리가 있나 없나 봅시다. 원래 축에는 개수에 뿌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삼합국이 되는 순간에 뿌리를 상실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수는 지금 축에 뿌리가 없습니다. 자, 사에도 뿌리가 없죠. 유에도 뿌리가 없죠. 인에도 뿌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두 개수는 뿌리가 없습니다. 뿌리가 없다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토, 금, 수,
과 이렇게 됐을 적에 이 지금 수가 뿌리가 없습니다. 금이 뿌리가 너무 왕성할 때 그러면 수가 원래 금에서 물을 만들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목이 이렇게 금국이 동하게 되면 제가 드러나 있는 글자가 토가 있든지 화가 있든지 목이 있고 수가 있든지 이걸 전부 다 이렇게 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가지고 뿌리가 없는 글자가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니까 이 금국이 이루어졌을 적에 원래 금이 물을 생산해내는 건데 이 금의 뿌리가 수가 뿌리가 없을 적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 수가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뿌리가 없다는 얘기가 이렇게 중요하죠. 원래 뿌리는 있었죠. 월지에 뿌리가 있었는데 뿌리가 없어진 겁니다. 이렇게 뿌리가 없어질 때 수가 곤욕을 치른다. 수는 뭡니까? 여기는 재물의 자리죠. 건강의 자리죠. 아버지의 자리죠. 육신적으로는 아버지의 자리입니다. 이 명은 올해 돈, 건강, 아버지, 부친이죠. 이런 세 요소가 위협을 받는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아직 올해 시작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재물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아버님에 대해서 아버님의 생존에 계시냐 물었더니 생존에 계시대요. 그럼 아버님 건강이 위험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 그러자도 병원에서 누워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뿌리가 없는 글자가 위협을 당하게 된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참고로 아시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그 팔자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펼쳐놓고 임이란 글자가 올해 임인년이 들어올 적에 많은 그 책에서 이렇게들 얘기하죠. 여기서 형충회합 같은 것이 이루어졌을 적에 그걸 가지고 천간이 날아가게 되면 합해서 날아가게 되면 그거를 손실로 보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는 전체가 다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천간의 글자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요 글자가 합이 돼서 이 기능이 정지되면 그 해는 실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 임이란 글자가 건조하게 생존해 있다면 그 해는 득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 여기서 장간에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임이 들어왔을 때 여기에 그 젠네비 원숭이띠라고 했을 때 인신충이 되지 않느냐. 인신충이 됐을 때 여기서 만약에 무라는 글자가 나와가지고 여기 개하고 합해서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하나의 과정이지 손실로 오는 것이 아니다. 네. 우리가 모든 삶은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또 하나 뭔가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지 다 얻기만 하는 건 아니다. 이 임수가 오로지 건조한 상태로 존재할 적에 밑에서 지지에서 형충회합에 의해서 여러 가지 과정이 파고가 생기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적에는 이것이 득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장사를 할 적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고요. 백일이라는 과정을 다 득으로만 작용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야는 양보도 해야 되고 손실도 감수하면서 전체적으로 득을 얻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죠. 우리 사주팔자 명략은 이렇게 작은 부분서부터 큰 부분까지 전체가 다 아우러져서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걸 참고로 하시고요. 제가 음성이 좋지 않아서 여러분들께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